3명의 환자 정도 케이스를 보고서 케이스마다 어떤 시술을 했는지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결과가 처음에는 많이 좋아지는데 금방 다시 또 돌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진으로 봤을 때 이 정도면 진짜 한 10년은 회춘하신 케이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안녕하세요. 미용의학을 23년째 하고 있는 미와 아주 친한 미친 의사 김광태입니다. 안녕하세요, 조 대표입니다. 예, 오늘은 제가 팔자주름에 대해서 좀 살펴볼 건데요. 팔자주름이 주로 왜 생기는지, 그 다음에 팔자주름을 어떻게 교정해야 되는지, 그리고 팔자주름이 왜 시술을 받아도 다시 빨리 돌아오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원장님, 저도 나이가 들면서 여기 보시면 팔자주름이 조금씩 생기고 있는데 왜 생기는 겁니까? 그 정도 생겼다 그러면 나는 아주 큰일 나네요. 팔자주름은 이제 원인이 다양해요. 피부가 처지지도 않고 늙지도 않는데 젊은 사람들이 있는 팔자는 대부분이 골격 자체가 좀 꺼져 있으신 분들이 계세요. 그 다음에 연세가 드시면서 팔자주름이 생기는 경우는 이제 처져 내려와서 생기는 경우가 많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안면 근육들이 많이 존재하는데 그 근육을 계속 움직이다 보면 피부에 얇은 선처럼 생기는 그런 주름이 생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표정을 지을 때 특히 입꼬리 올림근 같이 이 얼굴을 올리는 근육에 작용을 할 때 팔자를 싹 당겨 올려서 팔자주름이 더 깊어지는 분들이 계십니다. 말씀 주신 팔자주름 종류에 따라서 치료 접근법이 달라질 것 같은데 어떻게 시술하고 계세요? 팔자주름이 한 가지 원인으로 생기는 경우보다는 두세 가지가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제일 많은데 보통은 필러로 시술하는 게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고요. 그 외에 뭐 처진 것들이나 뭐 근육의 움직임이 많아서 생긴 주름 같은 경우는 리프팅 계열의 기계나 실리프팅이나 이런 걸 할 수도 있고 또 근육의 많이 움직임은 보톡스로 좀 잡아줘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니까 접근법은 다양한데 필러로 이용한 주름 개선이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필러 시술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이게 몸에 뭔가 들어간다고 생각이 들어서 꺼려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어떻게 좀 안심시켜 주실 수 있나요? 필러 시술을 하고 나서 생기는 뭐 부작용들이 있고 문제점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가장 흔한 거는 멍 붓기고요. 이건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 다 해결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건 크게 걱정할 수 없고요. 그 다음에 히알루론산 제제의 필러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히알루론산 제제라는 거는 하이알루니다제라고 히알루론산을 녹일 수 있는 그런 약이 존재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생길 일도 거의 없지만은 문제가 설사 생겼더라도 금방 해결이 가능하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요. 우리가 가장 심각하게 걱정하는 색전점은 뭐냐면 필러 자체가 혈관 안으로 주입이 돼서 혈관을 막아가지고 생기는 문제입니다. 팔자 같은 경우는 이 팔자 라인을 따라서 동맥혈관이 이렇게 지나가서 이게 눈 쪽으로 가는 혈관까지도 그 밑에 이렇게 지나갑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이 필러 시술할 때 조금 주의를 요하는 부위가 바로 이제 팔자 필러 부위이기도 하고요. 근데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동맥혈은 근막 아래쪽에 존재를 합니다. 얼굴의 근막층이 보통은 4mm, 4.5mm 정도의 위치를 하기 때문에 그 위에 필러를 놔서는 동맥혈을 막는다든지 색전증이 생긴다든지 이런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그 다음에 특히 필러가 움직임이 많은 곳, 눈 밑, 팔자 뭐 이런 데는 필러 시술을 하고 나서 너무 움직임을 많이 가져가다 보면 필러가 좀 이동하는 수가 간혹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초기에 어느 정도 이동된 거는 병원을 오시면 몰딩이라는 걸 통해서 어느 정도 교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상태는 아니시고요. 또한 시술할 때 우리가 그래도 조심하기 위해서는 끝이 날카로운 니들, 바늘보다는 끝이 뭉툭한 캐뉼라라는 도구를 사용해서 혈관을 손상을 주지 않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팔자주름 같은 경우에도 접근을 많이 해보신 원장님이 훨씬 더 위험 구조물을 거의 다 피해서 안전하게 시술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피내 주사할 때 뭐 괴사 같은 것이 생기는 이유가 피내에도 너무 많은 필러가 주입이 되면은 피부 쪽으로 오는 혈관이 압박을 받아서 혈액순환이 안 일어나서 괴사가 생기는 경우도 드물게는 있습니다. 그래서 필러 시술을 할 때는 많은 양이 아니더라도 층만 정확하게 골라서 잘 주입을 하면은 보통은 1, 2cc 이내에서 거의 다 해결이 됩니다. 3명의 환자 정도 케이스를 보고서 어떤 케이스가 본인의 팔자주름과 비슷한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케이스마다 어떤 시술을 했는지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케이스는 팔자주름이 조금 깊은 주름이고요. 근육의 움직임이 좀 많아서 팔자를 많이 당기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분은 필러로만 채워주기도 했지만은 당연히 보톡스 시술도 좀 같이 하신 분이고요. 이런 분들은 하고 나서도 근육의 움직임이 많다 보면은 결과가 처음에는 많이 좋아지는데 금방 다시 또 돌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근육의 움직임을 조금 완화시켜주는 치료를 같이 해주시는 게 도움이 되고요. 이분 같은 경우는 일단은 깊기 때문에 코 옆에 삼각점 부위에 골막까지 깊게 들어가는 필러도 주입을 했고요. 요 옆에 조금 음영 아래 그 라인이 계속 접히는 부위이기 때문에 그 접힘을 방지하기 위해서 피내 쪽으로 진피층에도 필러를 일부 삽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아래층인 피하 지방층에 살짝 전체적으로 깔아줌으로 인해서 전체적인 볼륨을 살짝 올려드렸고요. 사진으로 봤을 때 팔자주름 많이 좋아지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분은 이제 연세가 좀 많으신데 팔자주름만 한 게 아니고 뭐 이제 앞광대 눈밑 필러도 같이 하신 분인데 일단은 처진 게 좀 많으신 분이죠. 그러니까 이분은 기본적으로 약간 리프팅이 돼야 이 팔자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됩니다. 눈 밑에 앞광대 쪽에 필러를 주입함으로 인해서 중안면 쪽에 팔자주름 쪽이 살짝 리프트된 효과를 좀 같이 본 케이스고요. 이분은 이제 하이프 시술을 좀 같이 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리프팅을 어느 정도 같이 해줌으로 인해서 팔자주름을 좀 완화시켜준 케이스고 팔자는 당연히 필러로 전체적인 볼륨업을 살짝 시켜준 상태입니다. 그러나 나이 드신 분들도 잔주름이 팔자 쪽에 같이 많이 생겨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도 그냥 전체적인 볼륨업 한 가지로 끝나는 건 아니고 피내 쪽에도 필러를 삽입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런 잔주름도 조금 개선되도록 도와드렸던 케이스입니다. 이분도 눈밑하고 팔자, 마리오네트 라인 많이 좋아지신 것 같아요. 이 정도면 진짜 한 10년은 회춘하신 케이스라고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 케이스는 상대적으로 좀 젊은 분이시고요. 이분은 많이 처졌거나 이런 케이스보다는 전체적으로 이제 약간 골격 자체가 살짝 좀 꺼져 있으신 분, 그 다음에 입 움직임으로 인해서 작은 실주름 같은 게 살짝 조금 생기신 분인데 전체적인 볼륨업만 살짝 해줘도 많이 좋아지는 케이스입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시술하는 부위가 세 군데 있습니다. 하나는 콧옆 삼각점 지점에 필러를 좀 삽입해 줌으로 인해 가지고 기족 수술한 그런 효과를 좀 보고요. 두 번째는 특히 뭐 동양 여성분들은 피부 자체가 얇기 때문에 계속 피부가 접힘으로 인해서 팔자주름이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점점 심해지기 때문에 그런 접힘을 좀 예방하기 위해서 피내 진피층에 필러를 주입함으로 해서 팔자주름이 심해지는 걸 예방하는 효과도 있고요. 세 번째 부위는 피부 진피 아래층에 필러를 깔아줌으로 인해서 전체적인 볼륨을 살짝 올려주는, 보통 이렇게 세 군데는 기본적으로 필러를 주입을 해주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더 심하신 분들은 필러 양을 좀 더 조절하기도 하고 보톡스를 같이 쓰기도 하고 리프팅 시술을 같이 하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같이 컴바인 돼서 시술을 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제가 팔자주름이 생기는 원인 또 그에 따른 치료 방법 등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팔자주름이나 뭐 여러 가지 시술을 받을 때 뭐 나에게는 이게 적응이 되는지 또는 부작용이 생기면 어떡할지 이런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시술 경력이 많고 뭐 해부학적 지식이 풍부한 그런 원장님한테 시술을 받으면 그런 걱정은 크게 안 하셔도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상대적으로 팔자는 움직임이 가장 많은 부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다른 부위보다는 조금 빨리 꺼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하나 염두에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